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제신문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죠?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수목소득비 관련해서 회계랑 세무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소득비 관련해서 크게 신경 쓴 적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질문이 좀 올라와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두 개를 하잖아요. 뭐를 하죠? 뭐 아파트 세대 내부라던가 지하철수조라던가 이런 데랑 수목이라던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죠. 소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목소득과 세대소득은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제가 이거 그 공동주택 간연별 소득과 수목소득 방제의 비교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질병 및 감염병 예방 소득 관련된 거 있잖아요. 집집마다 하거나 뭐 젖소라던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수목소득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방제라고 표시하고요. 질병 및 감염법에 관련된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감염법 발생과 유행 예방 사람에 대해서, 소득 대상은 공동주택들 시설, 그리고 감염법 예방법 제51조, 소득주택은 공동주택 등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 감염법 예방법 제51조, 소독약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소득시업자는 소득업 신고자, 주택관리업자 소득장비를 갖춘 경우, 의무소득은 정기소득으로 해야 돼요.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소득의 방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방법으로 소득을 한다. 그리고 소득 횟수는 연 3회 실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반 시에는 정기소득 위반할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득할 수 없는 자를 위해 통한 소득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수목소득은 수목을 소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하신다고 합니다. 병해충의 방제 수목, 그리고 산림에 해당되는 자원이고요. 소득주체는 없고요.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만 하죠? 뭐 나무의사라던가 여기 보시면 나무의사라던가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하게 되겠죠. 소독약은 농약을 갖고 하기 때문에 특히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독 시행자는 여기 있네요. 나무병원이나 수목치료 기술자, 그 다음에 산림보호법 21조 9에 따라서 있고요. 공동주택에서는 정기적 의무 소득이 없고요. 소득의 방법은 나무의사의 처방과 진단에 따라서 합니다. 나무의사 소득. 그리고 소득의 횟수는요, 기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규정이 없는데요. 다만 소득할 수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처방장 없이 농약을 상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무병원에 등록 없이 소득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즉 무슨 얘기냐? 수목소득을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방제 명령을 하는데 그거에 안 따라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고요. 이렇게 진료를 농약 살포를 하거나 진단, 처방, 치료, 예방 등 또는 수목치료 기술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농약 살포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 기술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산림병해충과에서 공문에 왔는데 이게 2018년부터죠. 2018년 6월 28일부터 과태료 처벌 조항이 신설이 되어서 강화되었기 때문에 수목병충해 는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전문 업체나 나무병원에 위탁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수목소득을 아파트에서 막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죠? 위탁관리사에서 좀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외부에다가 주면서 실내소득과 함께 수목소득을 같이 계약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농약같이 위험한 것들인데 그런 거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문 업체나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 소득 등은 소득 의무 대상이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 정기 의무 대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목소득은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수목소득을 해야 된다면 자격이 있는 분에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소득업체에서 나무의사나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증 취득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회계적으로 보자면 이거를 소득비로 해야 될까요? 수선유지비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떤 개정 과목을 쓰는지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예산을 어떤 개정 과목으로 짰느냐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겠죠. 다만 세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득업체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 소득도 우리 일반 소득도 할 것이고 의무적인 소득도 할 것이고 수목 소득도 할 것이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업체에서 계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세대 소득 등에 관련된 거는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52조에 따라 소득업에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세대 소득 용역은 비과세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 부가가치세가 2012년 1월 3일 답변을 보시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득업에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 영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조 15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면세한다는 거고요. 다만 수목소득은 과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과세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산림청에서 온 답변이고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체로 수목소득 관리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 치료를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위탁관리했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이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동법인이 직접 수목 피해와 관련한 진단, 예방, 치료를 할 수 없다.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 범위로 인정이 가능하여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이 자치관리라 하더라도 비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관리 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에 위탁하라 수용해라 라는 거죠. 뭐 직접 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그러면 전문 용역 업체에 위탁해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회계적으로는 소득비나 수선유지비 등 어떤 개정 과목이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예산에 맞추어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세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대 용역 등은 비과세로 수목소득 등은 과세로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제가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 내일 교육이라서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내일 검침 관련 계산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계산 교육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 들으러 오세요. 4월 26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